안녕하세요. 한국 생활은 처음이지. 예, 진행을 맡은 정성호입니다. 먼저 조미영 씨 나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조미영입니다. 아직까지 또 적응을 못하는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아직까지도요? 네. 네, 이렇게 갑자기 물어보시면. 갑자기 물어보는 것도 모르겠죠. 네. 예, 이게 정착을 못했구나. 네? 자, 오늘 또 급하게 입석으로 타신 분입니다. 네, 정민호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완벽하게 정착한 정민우입니다. 아, 진짜 완벽합니까? 네. 서울 말 서울에- 좋잖아요. 2호선 전철역 5개만 대봐요. 좋습니다. 이거. 대림, 신도림, 땡! 아, 잠시 이거 봐요. 못했네. 잠시.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지. 왕십리. 좋다. 네네. 제일 고쳐지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말투라고 합니다. 평생을 썼던 말투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말투를 고치는데 얼마나 걸리셨습니까? 와, 이거 좀 솔직히 얘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네. 저 솔직히 한 달 걸렸어요. 뭔 소리예요? 지금도 나오는데요, 말투가. 말투가 자꾸 살아있잖아요. 정민우가 자꾸 자투리를 말 시켜서 그런 거 아닙니까? 자, 궁금합니다. 진짜 안 고쳐지실 것 같은데. 저 서울말 쓰는데. 아니, 나 진짜. 서울말 아닌가요? 이 말투를 왜 얘기했냐면 말투를 고친다는 게 조급함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정착의 조급함에서 오는 갈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19 어린 나이에 탈북해 남한에 입국한 양민숙입니다. 남한에 발을 딛자마자 제 머릿속은 온통 빨리 돈을 모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성공. 북한에 있는 가족들을 데려오기 위해서였죠. 아, 성공이 그쵸. 아니구나. 가족들 때문에. 생활정보지를 들고 다니면서 식당에서부터 편의점, 주유소 등을 계속 전전했지만 일은 힘들고 그에 비해 급여는 너무 적었습니다. 네네네. 그러다 어느 날 한 남자를 소개받았어요. 예. 나이는 많았지만 제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아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북한에 가족을 데려오는데 계속 반대했고 왜? 저는 가족을 포기할 수 없어 다툼만 계속됐습니다. 결국 20살 나이에 임신 8개월의 몸으로 이혼까지 하게 됐습니다. 오. 아니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네. 그 사람 주변을 먼저 사랑을 하고 그걸 다 짊어지고 가야 되는 게 어쩌면 여성보다도 남성이 더 큰 작용을 해야 되는데 이분은 얼마나 이기적인지. 근데 이런 남자를 일단 알아봤어야 되는데 이분이 너무 지금 외롭고 힘들고 의지할 때가 필요하다 보니까 왜냐면 조급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못 알아본 거네요. 저는 네. 이 얘기를 들으면서 궁금한 게 하나 생겼어요. 북한 이탈 주민들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급여입니다. 아, 급여가 제일 중요하죠. 무에서 이제부터 유를 만들어 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이럴 때는 진짜 마음이 누가 진짜 옆에서 아무리 얘기해줘도 조급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돈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딱 드니까 배운 거라든지 꼭 희망 이런 거보다는 어. 무조건 돈만 해주는 일. 근데 가서 정작 하다 보면은 너무 힘들고 안 맞고 하게 되면 또 다른 직장을 찾게 되고 이러면서 직장도 계속 이전하는 그런 상황도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직장을 이전을 많이 하는 이유가 이 급여 때문에도 있군요. 그렇죠. 결국 이 급여를 생각하다가 결혼을 선택을. 대부분의 탈북 여성들이 결혼을 일찍 하게 되고 특히나 왜 그런 걸까요? 혼자 온 경우에는 누구나 다 여기서 가족이 필요하고 내 편이 필요하고 피난처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남편을 통해서 그런 그렇게. 걸 얻으려고 하죠. 사실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게 결혼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남성을 만나서 결혼하는 게 피난처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혼자서 아이를 낳고 나니 어떻게든 아이를 잘 키워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은 더 조급해졌습니다. 마침 단기간에 돈을 벌 수 있는 일이 있다길래 지인을 따라 나섰는데 네네. 그곳은 다단계 회사였습니다. 300만 원어치 물건을 사야 된다고 해서 샀는데 했는데 가족도 없고 한국에 아무런 인맥도 없는 제가 무슨 수로 그 비싼 물건을 팔겠습니까? 어떡해. 아우 정말 결국 물건들을 끌어안고 몇 날 며칠을 펑펑 울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죠. 아이를 위해서라도 이렇게 살 수는 없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대로 된 직업을 가져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낮에는 미용 학원에 다니고 밤에는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정신없이 하루하루를 보냈죠.
이제 5년이 지났고 그동안 저는 미용 보조에서 미용실 실장으로 승진했습니다. 멋있다, 멋있다. 두 분한테 갑자기 질문을 드릴게요. 네. 나는 한국에 와서 다단계에 가본 적이 있다. 하나, 둘, 셋. 아, 있습니까? 없으시고. 예, 있어요? 저분 탈북자 아닌가 보네요. 왜? 100%다 걸쳐야 될 건데 한번. 근데 그게요? 네. 왜요? 좋은 회사 다니고 있다고 그렇게 막 나와서 열심히 나와도 힘들게 살아도 되겠냐? 그냥 내 한번 따라가서 내가 안 말하고 옆에 한번 네 눈으로 직접 봐 이렇게 가서 일단 유치해서 가. 사람이 또 엄청 많아요. 돈 이기다 120만 넣고 180만 넣으면은 초보 사업자 나오는데 이렇게 하면 이걸로 시작하면 돈이 한 달에 가만히 있어도 돈이 들어와 이런 말을 하거든. 돈이 들어왔습니까? 2, 3만 원씩 한두 번 들어오다가 빡 끊기고 안 들어야 돼. 그래서 돈이 저는 안 들어옵니다 사장님. 왜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니까 아니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이래야지 돈 들지. 빨리 부지런해서 자기 친구 막 A 뭐 B 하면 된다고 막 이렇게 해서 돈만 하면 끝이야 끝난 거야. 그래 끝났어. 그 성공했다야 막 이런 말 하면은 돈만 진짜로 160씩 넣으라고 또 데리고 와요. 근데 이게 정말 넘어가기가 쉬운 게요. 네. 말씀들을 워낙 잘하세요. 이분들이. 예, 진짜 가족 같은 분위기가 되어 있고 저분 변호사라고. 변호사인데도 일하신다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안정적인 직업을 갖고 네. 있는 사람들도 여기에 투자를 해서 하고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너희 너무 집에도요. 네, 정수기부터 해가지고. 진짜 무슨 온수 매트가 3개씩 있었고요. 제가 조사한 바를 얘기를 해드릴게요. 탈북민 5명 중에 1명이 입국 후에 사기 피해를 당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네. 일반 국민들의 사기 피해보다요. 무려 43배가 높다고 합니다. 내가 빨리 정착하고 싶다, 빨리 돈 벌고 싶다라는 그 조급함을 드러낼수록 그런 사기치는 분들한테는 딱 타겟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지 마세요, 민우 씨. 그러니까요. 안녕하세요. 가족과 함께 입국한 탈북 7년차 한민국입니다. 어떻게든 남한 입국에만 성공하면 누구보다 더 잘 살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는데요. 제가 딴 건 몰라도 머리 하나는 기가 막히게 좋거든요. 이분 불안합니다. 처음 도전한 것이 중장비 자격증이었습니다. 당신 이런 거 해본 적이 없잖아요. 떨어지면 우리 어떡해요? 풍설이가 난 천재다. 그게 네 남편 한민국이다. 그럼 그런 이 한민국가 시험에 떨어지려 있게 딱 6개월만 참게 다 해봐. 그럼 우리 6개월 동안 뭐 먹고 삽니까? 애들도 학교도 가야 되고 그런데. 평생 호강할 텐데 그 6개월도 못 기다리나. 아니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식당에서 설거지하는 건 내 진짜 너무 힘들단 말입니다. 야 그거 참 6개월만 참으란 말이야. 그럼 전제 남편이 다 알아서 남편 못 믿어? 아유 저까다 정말. 어쨌든 아내는 식당에서 주방일을 하고 저는 학원을 다니며 6개월을 버텼고 드디어 시험까지 치렀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낙방이었어요. 그럴 줄 알았어. 힘들어하는 아내를 볼 면목이 없어 저는 결국 자격증 시험을 포기하고 공사 현장으로 오토바이 배달로 온갖 일용직을 전전했습니다. 몸은 점점 지쳐갔지만 생활은 전혀 나아지지 않더군요. 우리가 너무 조급했던 것 같습니다. 이왕 시작한 거 한 우물을 그냥 쭉 팠어야 되는데 에휴, 내 때문에 미안합니다 여보. 아니다. 내가 미안하지. 머리 나쁜 남편 때문에. 풍설이가 낳은 전제가 그런 말 하면 되겠습니까? 머리가 나쁜 게 아니고 그 조급한 마음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도전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아내의 설득으로 저는 다시 중장비 자격증에 도전을 했어요. 무려 4번의 재도전 끝에 드디어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합니다. 조급한 마음이 정착하는 데는 오히려 방해가 된다는 얘기 저 대신 꼭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정말 아내가 고생을 했어요. 근데 이게 내용을 듣다 보니까 네. 남편은 계속 반말을 하는데 아내분은 경어를 쓰세요. 원래 남편 반말해야 되는 겁니다. 북한에는. 북한엔 그래요? 근데 남편은 온 집안에 세대주니까요. 반말을 한다고요? 또 세대주니까 나그네지. 나그네요? 집에를 안 들어오니 나그네지 무슨. 아버님 부르세요 이제. 남편한테 화가 나서 아내가 그러면 어떻게 해요? 화날 땐 반말해요. 반말해요? 욕도 하죠. 욕도 해요? 그럼요. 똑같네요. 어쨌든 저희는 이제 오늘 조급함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어요. 사실 정착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가족. 네. 그죠? 그리고 그냥 한마디
한다면은 한국에 오면은 한 살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한국 탈북민들 아무도 좋은 못 얘기 안 돼. 그리고 날이 흐를수록 전 지금 보니까 더 이해가 안 되고 더 모르겠는 게 너무 많고 너무 무서워진 것도 너무 많은데 한 살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입장에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조급한 마음을 갖는다고 해가지고 뭐 될 게 되고 안 될 게 안 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야만 되는 것들이 분명 있더라고요. 너무 조급해 마시고 지금 하고 있는 거 차근차근 준비해 가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말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거 명심하시고요. 오늘 이 시간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